거울 앞에서 단 30초만 투자하세요. 혈당 측정기 없이도 당뇨 위험을 알 수 있습니다. 발가락 끝을 보세요. 만약 이 색깔이라면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잇몸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혈당이 이미 200을 넘나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목 뒤를 만져보세요. 이 변화를 느낀다면? 오늘 이 7가지 신호를 모두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은 집에서도 당뇨 전문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혈당101입니다. 1부. 몸이 보내는 당뇨의 적신호. 왜 몸의 신호를 놓치게 될까?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당뇨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이 당뇨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초기 당뇨는 아프지 않거든요.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무증상이라고 하죠. 하지만 정말 무증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미 1년에서 2년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신호를 몰랐을 뿐이죠. 화면에 보이는 혈당 그래프를 봐주세요. 정상에서 전당뇨로, 전당뇨에서 당뇨로 넘어가는 과정이 보이시죠? 이 모든 단계에서 우리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7가지 신호의 과학적 근거. 2024년 당뇨병 치료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혈당이 140mg/dl만 넘어도 미세혈관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미세혈관이 뭐냐고요?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에요. 이 혈관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죠. 고혈당은 이 미세혈관의 벽을 손상시켜요.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 말이죠. 그럼 어디서부터 변화가 나타날까요? 바로 혈관이 가장 가늘고 말단에 있는 부위들이에요. 발가락 끝, 잇몸, 눈의 망막, 이런 것들 말이죠. 미세혈관 손상이 시작되고 나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평균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합병증의 90%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7가지 신호가 중요한 거예요. 2부. 발끝에서 머리까지 7가지 신호 체크리스트. 자, 그럼 지금부터 거울 앞에 서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신호 1. 발가락 끝 색깔의 비밀. 먼저 양말을 벗고 발가락 끝을 자세히 봐주세요. 정상적인 발가락 끝은 분홍빛이나 살색이어야 해요. 만약 자줏빛이나 보랏빛이라면 이건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건 검은빛이나 갈색이에요. 이건 당뇨발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간단한 테스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발가락을 5초간 꾹 눌렀다가 손을 떼세요.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3초 이상 걸린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유럽 혈관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발가락 말초 혈관 장애가 있는 환자의 82%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신호 2. 잇몸이 말하는 혈당 상태. 이번엔 거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건강한 잇몸은 연한 분홍색이고 단단해야 해요. 하지만 잇몸이 부어있거나 양치할 때 쉽게 피가 난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더 심각한 건 잇몸이 후퇴하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냄새가 계속 난다면 이미 위험 단계일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3년 치주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치주염 환자의 평균 혈당이 정상인보다 40mg/dl나 높았어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혈당이 높으면 잇몸병이 악화되고 잇몸병이 악화되면 혈당이 더 올라가는 거죠. 신호 3. 목과 겨드랑이의 검은 반점. 이제 목 뒤쪽을 만져보세요. 거울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가족에게 부탁해서 봐달라고 하세요. 목 뒤나 겨드랑이에 검은 반점이나 줄무늬가 있나요? 이걸 의학용어로 흑색 극세포증이라고 해요. 발음하기 어렵죠? 그냥 검은 반점이라고 기억하세요. 이게 왜 생기냐고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에요.
몸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잘 작동하지 않으니까 피부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두꺼워지고 검게 변하는 거예요. 처음엔 피부가 거칠어져요. 그 다음엔 두꺼워지죠. 마지막엔 검게 변해요. 미국 내분비학회 연구에 따르면 흑색 극세포층이 있는 사람의 74%가 당뇨나 전당뇨였어요. 목 뒷동만 아니라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 뒤쪽도 확인해보세요. 신호사, 시야에 나타나는 위험 징후. 이번엔 눈 검사를 해볼까요? 한쪽 눈을 가리고 반대쪽 눈으로 주변을 봐보세요. 그 다음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요. 가끔 흐릿하게 보이거나 밤에 잘 안 보인다면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더 진행되면 시야에 검은 점이나 선이 보여요. 마치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가장 위험한 건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는 거예요. 당뇨 망막증이라고 하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5년 내에 60% 환자에게서 나타나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레이저 치료로 90% 이상 시력을 보존할 수 있어요. 신호 5. 상처 치유 속도 테스트. 혹시 최근에 다친 상처가 있나요? 종이에 베인 상처라도 좋아요. 정상적이라면 작은 상처는 3일에서 5일 안에 아물어야 해요. 하지만 7일에서 10일이 걸리거나 딱지가 잘 안 생긴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2주 이상 계속 덧나거나 감염이 반복된다면 위험 신호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고혈당 상태에서는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져요. 마치 군인들이 제대로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균과 싸우는 능력이 떨어지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아요. 앞으로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치유 과정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신호 6. 갈증과 소변의 패턴 변화. 이제 지난 2주간을 되돌아보세요. 물을 얼마나 마셨나요? 하루에 3리터 이상 마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밤에 소변 보러 몇 번이나 일어났나요? 3번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해요. 소변 색깔도 중요해요. 거품이 많고 끈적끈적하다면 이미 혈당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의학에서는 삼다삼냐 삼색이라고 해요. 많이 마시고 많이 누구, 많이 먹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혈당이 180mg/dl를 넘으면 신장에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시작해요. 이때 물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탈수가 되고 목이 마르고 더 많은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신호 7. 설명 못할 피로와 집중력 저하. 마지막 신호는 여러분이 매일 느끼고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한가요?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극심한 졸음이 온다면? 간단한 계산 실수가 늘었나요?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나요? 이런 증상들이 당뇨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뇌는 포도당만을 연료로 사용해요. 다른 장기들은 지방도 쓸 수 있지만 뇌는 오직 포도당만 써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 포도당 공급이 불안정해져요. 그러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캐나다 당뇨병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혈당을 정상으로 조절한 후에 환자들의 인지 능력이 평균 23%나 향상됐어요. 여러분의 피로와 집중력, 혹시 혈당 때문은 아닐까요? 3부. 신호별 위험도와 대처법. 즉시 병원 방문이 필요한 신호. 자, 이제 7가지를 모두 체크해 봤을 텐데요. 이 중에서 특히 위험한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레벨 3. 응급 상황입니다. 발가락이 검게 변했거나 시야에 장애가 생겼다면 오늘 당장 병원에 가세요. 레벨 2. 긴급 상황이에요. 상처가 2주 이상 아물지 않거나 극심한 갈증이 계속된다면 이번 주 안에 병원에 가셔야 해요. 레벨 1. 주의 상황입니다.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거나 목에 검은 반점이 생겼다면 한 달 안에 검진을 받아보세요. 자, 7가지 신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각 신호별로 점수를 매겨볼게요. 발가락 색깔, 정상 0점, 자줏빛 2점, 검은빛 3점. 잇몸 상태, 정상 0점, 출혈 2점, 후퇴 3점. 목 반점, 없음 0점, 거칠어짐 1점, 검은 반점 3점.
시야 변화, 없음 0점, 가끔 흐림 2점, 점이나 선보임 3점. 상처 치유, 정상 0점, 지연 2점, 2주 이상 3점. 갈증과 소변, 정상 0점, 약간 증가 1점, 심한 증가 3점. 피로와 집중력, 정상 0점, 약간 저하 1점, 심한 저하 2점. 총점을 계산해 보세요. 0점에서 7점? 정상이에요. 1년 후에 다시 체크해 보세요. 8점에서 14점? 주의가 필요해요. 6개월 내에 병원 검진을 받아보세요. 15점에서 21점? 위험해요. 즉시 병원에 가세요. 신호 발견 후 응급 대처법. 만약 여러 신호가 발견됐다면 병원 가기 전에 이것부터 실천하세요. 첫째, 단손당 섭취를 즉시 중단하세요. 콜라, 사탕, 과자 같은 것들 말이에요. 둘째, 식후 1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계단 오르기도 좋아요. 셋째,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드세요. 탈수를 방지하고 혈당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갈 때는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는지 미리 정리해 가세요. 오늘 7가지 신호 중에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걱정이 되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혈당을 24시간 만에 30mg/dL 낮추는 응급 프로토콜을 알려드릴게요.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혈당 응급처치 5단계, 그리고 놓치면 안 될 골든타임이 있어요. 특히 혈당 200 이상일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혈당 관리 이제 시작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혈당 110-1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 봐요. 다음에 또 만나요.